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짱자매와 그리고 곽우신 기자가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장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말씀드린 뉴스를 볼 테고 잠깐 그 전에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스타일이 정말 고전적이고 예, 아가씨 저희 같네요. 집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박마리아 여사 같다고. 예, 그래서 아니 제가 재연절 때 또 약간 이런 컨셉으로 어디 가니까 박마리아 여사님 같다는. 나는 저 한복을 입혀놓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단한 약간 신부추 혼주 같은 느낌으로. 혼주. 예. 그 사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박마리아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저희 남편이 박마리아 여사 같다 그래서 찾았더니 이기붕 또 예, 뭐 이렇게 아내 되시고 이렇게 예.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신 제1공화국 등장인물입니다. 예. 아무튼 근데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가 다른데 이제 방송을 했는데 머리가 이제 너저분하니까요. 거기 선생님이 묶어주시기도 했고 저 스스로도 이제 묶고 다니기도 합니다. 더우니까요. 네, 더우니까. 알겠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나아요. 저는요, 왜냐 머리를 하느라고 아침에 막 30분 일찍 일어서 난리를 쳐도요, 뭐 머리를 감고 나왔니 안 감고 나왔니 막 그런 그 댓글들이 막. 근데 실물로 CBS 보면 에서. 굉장히 정돈이 잘 된 머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그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네. CBS 애청자 여러분은 아침에 박지영 보시는 분들 나보고 머리를 오늘은 감았니? 너 왜 그러고 다니니? 막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박성태. 나 정말 충격받아가지고. 예. 진짜. 아침에는 조금 뭐 약간 젖어 있어도 양해해 주셔야죠. 요즘 뭐, 예. 예. 그래도 다 말리고 나오신 겁니다. 예. 심지어 많이 가다듬은 머리라는 거. 자, 그 얘기 정말 하고 싶어요. 가다듬은 머리다. 그러네. 오늘 방송 시작이 어렵네요. 자, SK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 간의 그 이혼 소송, 이게 사실은 파기환송되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서 1조가 넘는 금액이 막 나왔다가 네. 오늘 재산분할 그 속보 나온 거 보니까 9,440억 원을 맞습니다.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된다. 이게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기여도가 3분의 1로 이 SK라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노소영 관장의 이런 어떤 지분을 인정을 했다. 왜냐하면 1심에서는 600억 원 정도의 예. 재산 분할이 1조 3천억 원대로 항소심에서 갔다가. 굉장한 격차를 벌였는데 대법원 가면서 파기환송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위자료에 대해서는 20억 원인가로 그건 계속 정해져 이미 있었고. 마침표가 예. 찍혔는데 재산 분할은 이제 SK가 최근에는 또 주식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럼 이것이 또 어떻게 이게 환가해가지고 반영될 것인가가 논쟁이었는데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이런 재산 분할이 역대급으로 나온 거죠. 최근에 뭐 SK 주식 주가 상승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같은 노씨로서는 어떤? 부럽으시겠어요. 접근법이 좀 달랐나요? 거기다 대고 또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산분할 비율을 이제 최태원 회장의 3분의 2, 노소영 관장의 3분의 1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보통 그러니까 통상의 이혼도 이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주식으로 몇 퍼센트 뭐 지분 뭐 얼마 줘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아예 그냥 현실가로 환가해가지고 줘라 이런 금액을 것도 정해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액을 따져보면은 지난번에 2심 판결 나왔을 때보다 지금 SK 주식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그때가 1조 몇천억이었는데 지금 1조가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인정 비율 분할 자체가, 비율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음. 주식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확인은 안 되지만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또 내지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각각 다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가.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이거 소송하면서 내 주식은 절대 못 줘 막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식값이 많이 조금 더 그때보다 떨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올라있는 상태라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그냥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노재영 씨는 물론 뭐 분할 비율 얘기하면은 본인의 이제 기여들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그 돈의 원천은 본인이 뭐 노력해서 얻은 돈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의 이제 비자금, 예. SK와 노태우 정권 간의 어떤 비자금 얘기로 시작된 건데 그게 인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2심 항소심 때 얘기가 됐었고 이게 파기환송되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러면 여기에 만족을 못하면 또 항소를 해요? 재상고를 또 하는 지금 거예요? 검토해 보겠다고 기사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기사상으로는 지금 뭐 판결문 자체는 우리가 할수 못 있어요. 봤으니까. 판결문 예.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워낙 그 금액이 근데 이게 주식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요즘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만약에 내일 판단하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점에 따라서 그때그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오늘 뭐 사이드 브레이크 걸리냐 많이 해가지고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매수 사이드 카냐 매도 사이드 카냐 또 그때 달라갖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점에 따라서 중요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세간의 관심을 많이 모으게 된 거긴 한데 예. 사실은 이게 사인 간의 이혼 소송에 우리가 관심을 또 언론이 가지는 이유는 뭐 그런 것도 뭐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언급된 것처럼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 그래서 여기로 흘러 들어간 부분이 인정되느냐 마느냐 예.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했던 건데 뭔가 이 부분이 좀 많이 가려지고 예, 그래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네. 않았어요. 이번 보도에도 보니까 정확하게 거기서 판결이 됐는지 모르겠다. 지난번에 어쨌든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식으로 넘어갔던 거잖아요. 아 근데 여기 댓글 보니까 하와이 피스톨린 같은 분들은 어허. 하이닉스 인수를 최태원이 안 하려고 했는데 노세영 씨가 밀어붙여가지고 한 거다. 뭐 이런 또 뒷얘기들이 경위가 있는 있구나. 거지.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기여를 많이 인정해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하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 성견지명일까요? 예. 굉장히 되게 영크크스러운 진행이시네요. 여기 딱 보면서 바로 댓글 쏟아가지고. 아, 그럼요. 그걸 아. 영크크라고 하는구나. 난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영크크라는 말을. MZ들하고 또 이렇게 예, 하다 보면 요새- 영크크 나옵니다. 예. 우리 노영민 변호사는 뭐 세계가 인정하는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 보는 정도야 뭐. 예. 네. 자, 뭐 이혼 관련된 얘기였고 그 최성명 특검 관련해서 속보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거든요. 윤석열 뭐 등 직권남용 관련된 그래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을 그 호주 대사로 보낼 때 이게 도피성으로 임명했다라는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검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조태용, 박성재, 신무정, 장호진, 이시원 등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이게 뭐 구형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특검에서 기소한 이후에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다들. 그렇죠. 1차 특검에서는 네. 이 3대 특검 내용들 계속 나오는 거 저희가 꾸준히 나올 때마다 전해드린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예비 경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컷오프된 인원들이 생겼고 본선 진출자들이 정해졌는데 일단 당대표 후보는 아마 뉴스를 계속 보신 분들은 100% 예상하지 않으셨을까.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렇게 3파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뭐 이변은 없었고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컷오프가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그 평가는 어제 사회를 보았던 장윤미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게 맞지 않겠나. 저도 뭐 어디 가면 사회 좀 봅니다만 사회 보는 사람들이 정신이 제일 없어요. 네,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제. 예,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어제 헤어스타일이랑 같네. 저요. 머리 안 감은 거예요 그럼 또? 어제 한 게 아까워서 계속 지속성을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는 감고 잡니다. 이게 탈모가 걱정되기 때문에요. 예. 예, 매번 이제 머리는 어땠어요 감고. 분위기는? 일단 되게 가열되니까 각 캠프별로 이 모실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을 제한해서 딱 그 인원만? 지지하시는 분들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뜨거움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이제 연호하시면 안 되고 소품 쓰시면 안 된다. 이게 왜냐하면 또 한 분이 그러면 또 다른 분이 그렇죠. 그러고 막 이랬는데 저희가 당 선관위원장이 조금 늦게 도착을 하셨어요. 왜냐면 재검표, 소병훈 위원장님이 그리고 그 부분도 이걸 전달을 해야
이제 오는데 발표가 가능한데 또 전달을 해주시는 그 허성무 그 위원분이 또 늦으셨어요. 그건 이제 개인이 늦은 게 아니라 재검표하고 카운터하고 이걸 다시 체크하느라고. 맞춰보고 체크하는 예. 게. 그러니까 이제 7시에 메인 뉴스가 있는 회사들은 제가 이제 사회 보는데도 계속 연락이 그렇지. 오는 거예요. 언론사들 입장에서 언제 또, 하냐고.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엄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랬고 그 현장의 열기는 상당히 뜨거웠고 일단 최고위원은 예측대로 됐다라는 게 중론이고 아니 그 당대표는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은 진짜 다들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직전까지도. 그래서 이것 갖고도 이 결론 갖고도 오늘까지도 계속 설왕설래 뭐 이런 건 있더라고요. 어제 정민철 후보가 사실은 최고위원. 예. 떨어졌어요. 최고위원에 어떻든가요? 제가 내가 진행하는 거. 표정 난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트렌드입니다. 대통령도 계속 토론을 주재하듯이 트렌드예요. 꼭 죄송해요. 진행을 한 네, 사람이 볼 죄송해요.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또 청년으로 나오셨던 분이 그 조남을 제가 한분 또 김영남. 있었었죠. 김형남 김형남. 형남 후보가 끝까지 본인이 이제 낙선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저는 그게 좀 태도가 인상 좋더라고요. 깊었어요. 그래요. 지금 당대표 후보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명 그리고 최고위원 본선 진출자는 8명이죠. 8명.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이렇게 8분이 올라갔습니다. 일단 당대표 후보부터 보자면 그 컷오프된 두 분 고민정, 김부미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대 교체를 얘기했었고 기득권 타파를 얘기했었는데 결국 뭐 이제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는데 과구신 기자는 요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제 결과 자체는 너무나 예상이 가능했던 범위였던 예.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고민정 후보의 메시지도 나쁘지 않았고, 특히나 김보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세대 교체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686이 되어가고 있는 이 민주당의 지금의 이제 주류 트렌드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들과 당대표 후보들 연령을 쭈르륵 이렇게 보고 나니까 다 50, 60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지층과 함께 이제 나이 들어가고 같이 이제 한국 사회 약간 주류 기득권화 되고 있는 거에 물론 이것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고, 특히 이제 김보미 후보가 낙선한 후에 얘기했던 게 낙선 자체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예비 후보 관련해서 이제 설명회를 할 때는 이제 본인 말에 따르면은 이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득표율이라든가. 예. 근데 이번에 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관례적으로 정당을 막론하고 대체로 모든 경선에서 그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아 왔던 거는 그렇습니다. 맞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그러고 나서 막 지라시가 돌아요. 밭글을 해가지고 누가 몇 %로 몇 등을 했고 몇 등을 했고 그래서 이게 본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또 보면은 이거 누구 캠프에서 되게 만든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돌고 막 그 여러 정보들이 퍼지면서 허위 조작도 있고, 저는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밝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본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밴드웨건 효과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려왔던 거고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처럼 가리는 게 과연 맞는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또 그것도 일종의 정보인 거고 그걸 가지고 또 당원들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긴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사실 내용을 잘 몰라왔는데 장미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저는 좀 섭섭하긴 한데 진짜 몰라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알면 100번 알죠. 국민의힘 쪽 패널분들은 자신 있게 정청래 후보가 이번에 뭐 1등이었다는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 얘기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그럼 근거가 있느냐, 뭘 가지고 그러냐, 대답들은 또 안 하는 근데 거예요. 또 그 국민의힘 계열의 패널들이 그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또 그들의 바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좀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내지는 꼭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랬을까? 실제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여러 추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랑 국민의힘 지지층을 빼고 계산했을 때도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조금 섞여 있겠죠. 예. 지금 아무튼 뭐 이 내용들은 본선이 이제 8월 1일부터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되죠. 네. 그 과정을 보면 될 것이고 당 대표는 TV 토론이 제가 알기로 3차례가 잡혀 있고요. 최고위원은 TV 토론이 1차례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송영길 의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당 대표 후보들 계속해서 지금 섭외 중입니다. 일정 조율 중이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지금 일정 조율 중이라서 시간이 허락되고 일정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지금 중앙위원급 선거인단은 88.38% 투표율이고요.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37.42%, 총 투표율 37.44%. 그러니까 투표율이 37%대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예년보다 높은 편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진단이 나와서 이것도 유불리를 또 따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어. 정치적 함의를 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고관여층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도 권리당원 중에서도 이 숫자는 더 전당대회에 관심을 뜨거운 열기로 갖고 계신 분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보는 거에 동의가 되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를 지원했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88.38%가 중앙위원급 선거인 단위지만 이분들은 이제 합쳐봤자 한 400 몇십 명 정도인 거잖아요. 절대 숫자 자체는 적죠. 근데 네. 이분들의 그 표가 35% 반영이 된다는 거니까 예컨대 뭐 90%라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 270표 정도? 이 정도가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쨌든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선거인단이 지금 58만 명 정도가 지금 투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권리당원들 중에서. 그럼 그분들의 퍼센테이지가 또 35%가 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나중에는 중앙위원급 선거인단이 결국 대의원 정도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본선에 가게 되면 그리고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그냥 이제 권리당원으로 당원들이고, 되고 예. 근데 일반 정도가 지금 바뀔 것 같은데 이 구조가 그렇게 막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금 이제 선호투표제로 정해졌으니까 네. 뭐 결선 뭐 과반 이게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구도 자체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네, 지금. 구도가. 예. 예.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도 유리할 것이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사실은 권리당원들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야지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이제 유리하다고 주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투표율이 37.42%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실제 이제 싸우는 게 싫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는 권리당원 표가 더 많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내년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근데 왜 정청래 대표 측이 이겼다고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지금 이건 확인되는 게 없어. 확인되는 건 아닌데 공개된 자료가 없고 불가능하고. 그리고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